그동안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기업인들의 공통분모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이 같은 기업가 정신은 오늘날 그들을 강한 경쟁력을 갖춘 대표 기업으로 성장시켰는데요. 아름다운 리더와 함께하는 더 리더는 우리 경제의 기업가 정신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벤처 성공 신화를 이끌어온 주역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새 지평을 연 인터파크 이상규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1996년 인터넷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시절 국내 최초로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한 인터파크. 인터파크는 이후 인터넷 서점, 공연 및 영화 예매, 여행 상품 서비스를 도입하며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시장을 이끌어왔다. 아름다운 리더를 만나는 더 리더. 대한민국 최초의 인터넷 쇼핑몰 창시자인 인터파크 이상규 대표를 만나본다. 1996년 국내는 인터넷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했죠. 그 시절에 인터파크는 국내 최초의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작업을 주도하신 인터파크의 이상규 대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1996년이면 뭐 지금 한 14년, 15년 전 이렇게 되는데 그때만 해도 그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생소하던 시절인데 이 사업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신 건가요? 처음에 이제 그 데이콤의 사내벤처로 처음 인터파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6년도에 인터파크라고 하는 국내 최초의 인터넷 쇼핑몰을 열 때는 이제 데이콤 소속이었고 이제 그 이듬해인 97년에 이제 독립법인이 되어서 이제 나왔는데요.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갖는 장점이 워낙 뛰어나서 이것이 굉장히 보편적인 네트워크가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서 어떤 서비스를 해야 이 돈을 벌 수 있을까 또는 그 적은 자본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뭘까 하는 고민 과정에 이제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그걸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어떤 큰 비전하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뭐 실제 해보면 이제 예상했던 것하고 조금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좀 초기에 좀 어려움도 겪기도 하는데 또 그런 과정이 좀 계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같이 했던 멤버들이 다들 이제 돈이 없었기 때문에요. 초기 자본이라고 하는 게 제일 처음에 이제 데이콤에서 10억을 출자해 준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정자를 하려고 외부 펀딩을 이렇게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97년도에 이제 IMF 이제 이렇게 외환 위기 상황으로 가고 98년, 99년까지 그게 워낙 어려운 상황이 지속돼서 외부 투자를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터파크는 전 세계적으로도 인터넷 쇼핑몰이 이제 뭐 지금 유명한 데가 뭐 예를 들면 아마존이나 이베이 뭐 그렇죠. 일본의 라쿠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게 다 인터파크랑 비슷한 시기거나 아니면 좀 더 늦게 사업을 시작한 데입니다. 그래서 인터파크가 처음에는 뭐 벤치마킹 하거나 뭘 보고 이렇게 참조할 만한 데가 전혀 없이 전부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됐고 뭐 신용카드 사랑 연계해서 온라인 결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전부 새로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이었는데 반해서 이제 미국이나 일본의 이제 그런 회사들은 그 초기에 펀딩을 잘 받아서 투자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소위 선점 효과라는 것을 이제 그대로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반해서 인터파크는 이제 초기 몇 년간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여서 뭐 거꾸로 이제 뭐 대기업들의 인터넷 쇼핑몰 구축해주고 좀 받아서 월급 주고 뭐 이런 그들의 영향을 이제 많이 뺏겼었기 때문에 사실 인터파크는 초기 선점 효과를 거의 갖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99년도 돼서야 처음 이제 펀딩을 받는데 그 이후로 이제 투자들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지난 10여 년간의 사업을 해오면서는 끊임없이 다른 대기업과 계속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초기에 아쉬움이 있죠. 초기에 좀 더 투자를 제때 적절하게 했으면 훨씬 더 이제 시장에 마켓 쉐어들을 이제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놓친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대개들 뒤를 좀 되돌아보죠. 내가 괜히 나왔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아니면 이제 도전적으로 그걸 돌파하시는 생각들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시고 그 어려운 것들을 어떤 생각으로 돌파를 하셨나요?
전자상거래 시장이라는 게 그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는 반드시 열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는 시장이 좀 더 늦게 와서 이제 그 과정을 이제 그 견디는 데 힘이 들었던 건데, 전자상거래 시장이라는 것이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그만둘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버티면서 그때를 잘 맞이할 것인가, 항상 그런 고민들만 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믿는 그게 실현될 거고 올 거다. 그때까지 잘 버텨야 된다. 이런 신념이 이제 그 성공의 미끄럼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만, 이제 그 경쟁사들이 계속 이제 대기업에 나타나고 그랬는데, 그런 걸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돌파해 나가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을 구사를 하셨는지요? 우리나라에서의 대기업 집단과의 경쟁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기업 집단이 워낙 가진 게 많고, 또 그 가진 자산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대기업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게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특히 쇼핑몰로 오면 상당히 잘 전이되는 구조를 갖습니다. 그건 외국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온라인에서 받는 신뢰도는 대기업이 온라인에 특별한 강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브랜드의 신뢰도가 그렇죠. 상당히 이제 일반 소비자들은 많이 가진 편이고, 또 대기업은 그 말고도 자본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개혁 그룹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도 많이 있고, 이래서 그 대기업과의 경쟁이라는 것이 이제 늘 쉽지 않은 것이었는데, 또 온라인 사업의 특징을 또 대기업이 잘 이해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온라인 비즈니스가 대부분 그러하듯 변화가 빠릅니다. 굉장히 변화가 빠른 부분에 이제 빨리빨리 적응하고 새로운 시도들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쪽의 문화 측면에서는 벤처기업이 훨씬 유리한 또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그렇죠. 이제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이제 시도하면서, 물론 그 중에는 태반은 실패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시도하고 또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걸 빨리 내재화하고 하는 그런 스피드와 어떤 끊임없는 시도, 도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갖는 강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키우신 이제 G마켓을 매각을 하셨죠. 예. 이제 이베이, 미국의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 유명한 전자상거래 업체인데 매각을 하셨는데, 매각을 하시게 된 동기가 계신가요? G마켓의 사업 모델이 인터파크의 상거래 모델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양방향 경매 같은 게 이제 초기 모델이었는데요, G마켓에. 그런데 이제 G마켓을 점점점 이렇게 양쪽을 키워 나가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소위 카니벌리제이션이라고 하는 내부 경쟁적 요소가 점점 더 커져서, 그래서 이제 인터파크와 G마켓의 규모가 상당히 커졌을 때는 이 두 개를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가 이제 인터파크 전체 그룹에서의 전략적으로 굉장히 큰 과제였는데, 그래서 통합해서 갈 거냐 아니면 하나를 매각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 그 점에서 이제 매각을 한다면 인터파크는 G마켓은 거의 이제 순수한 오픈마켓 사업만 하고 있었고, 인터파크는 오픈마켓도 있고 또 인터넷 서점도 있고 티켓 하는 회사 여러 다양한 사업도 있고 여행 사업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인터파크 사업을 더 경쟁 있게 키워나가는 것이 더 맞겠다라는 판단과, 또 그 점에 이베이가 G마켓을 이제 매각하라는 오퍼를 하도 이제 한참 하고 있을 때여서, 그럼 이제 G마켓을 비싸게 팔고 이제 인터파크를 잘 키워서 다시 이베이랑 이제 한판 붙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 6월에 이제
인터파크 지마켓을 이베이에 팔아서 지금은 이름이 이제 이베이 지마켓이 됐죠. 지금 이제 예, 우리 경쟁사가 됐습니다. 예. 예.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인터넷 서점도 이제 처음 여셨는데 어떻게 아마존닷컴을 벤치마킹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것 또한 뭐 그 시기에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렇게 하셨던 것인지? 새로운 아이디어로 만든 겁니다. 저희가 예. 이제 인터넷 서점도 국내 처음으로 열었는데 그게 97년도에 열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할 때는 서울문고랑 제휴해서 이제 이렇게 그 북파크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북파크. 예. 요즘 그냥 인터파크 도서 이렇게 통합해서 쓰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북파크라는 브랜드를 썼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책을 하게 된 게 처음에 인터파크 96년도 6월 1일 날 사이트를 오픈할 때는 뭐 상품 수도 많지 않고 규모도 작았지만 어쨌든 형태는 종합 쇼핑몰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라면도 팔고 뭐 가전제품도 팔고 옷도 팔고 이런 이제 일반 상품 중심이었는데 참 안 팔리더라고요. 이게 물론 인터넷 유저도 적고 뭐 그랬지만 온라인에서 이제 그 어떤 물건을 산다고 하는 건 이렇게 문화가 바뀌는 일이라 그렇게 이제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을 연다고 하는 것이 새로운 시장을 연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런 그 뭐 제품들보다는 완전히 표준화되어 있는 책 같은 게 온라인에서 사기에는 훨씬 더 좀 더 적합하겠다. 그래서 초기에 책 같은 게 먼저 잘 팔리지 않을까 해서 서점을 연 거고요. 서점을 열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고민한 게, 아, 이 물건이 옮겨가려면 그 당시에 택배 시스템도 굉장히 좀 이렇게 잘 안 돼 있었거든요. 물류. 예, 물류도 잘 안 돼 있으니 물류에 이동이 없는 레저베이션, 티켓팅 이런 게 더 빨리 가겠다. 그래서 이제 공연 영화 같은 거 이제 예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티켓팅. 예. 그다음에 이제 여행도 레저베이션이니까요.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초기부터 빨리 열어 나간 거죠. 이제 인터넷 서점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오프라인 서점을 가지고 있는 서점도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오프라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비즈니스하는데 장점도 있을 수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교보다 영풍이다 이런 데들은 이제 오프라인도 가지고 있고 온라인 인터넷 이제 서점도 가지고 있는데 온라인 서점이라고 하는 게 규모가 작을 때는 오프라인의 근거가 있는 게 참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영업적으로 상품을 소싱하는 게 이제 오프라인 서점이 있으면 그게 갖춰져 있으니까요. 출판사들의 관계나 이런 게 갖춰져 있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가치 있는 게 도움을 많이 받죠. 근데 일정 규모가 되면 도움 안 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거꾸로 발목을 잡는 게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 더 적합한 모델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온라인 전용의 어떤 모델들을 막 가져가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정책적으로 상충될 때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오프라인 서점들이 도서성과제를 계속 주장하는데, 온라인은 도서성과제 같은 건 좀 이상한 거거든요. 시장 논리에 따라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오프라인 매장이 있으면 그 두 가지 입장에서 애매한 입장을 이제 취하게 되고, 정책적으로도.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우리가 온라인이면 온라인 고객과 오프라인 고객이 사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동일하지 않아서, 심지어는 온라인 고객과 오프라인 고객이 사람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요즘은 온라인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의 태도와 오프라인에서의 태도가 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양극화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백화점 가서 이렇게 백화점 가서 물건을 뭔가 이렇게 살 때는 물건 값 안 깎습니다. 또 폼도 딱 잡고 이렇게 점원이 추천해주면 딱 입어도 보고 이렇게 이제 폼 잡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온라인에 동일한 사람이 저녁 때 이제 집에 와서 자기가 온라인에 뭘 살라 그러면 500원 비싸게 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그 500원이 정말 아까운 게 아니라 이 자기의 정보 활용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격 민감도가 높아지는 더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온라인에 있어서의 최적화된 어떤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오프라인이 꼭 그 장점만 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조금만 더 부연하면 인터넷 서점에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물량이 적을 때는 오프라인 서점에 있는 책을 이렇게 빼다가 포장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보낼 수 있는데 지금 인터파크
도서가 우리나라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틀어서 전체 출판 유통 시장의 점유율이 한 10% 되거든요. 그러니까 10%. 예. 굉장히 메이저 이제 출판 유통 사업자죠. 예. 교보가 온라인 오프라인 뭐 전국의 매장 다 합친 게 인터파크보다 좀 많을 겁니다. 예, 차이가 별로 안 날 만큼. 그러니까 하루에 처리해야 되는 건이 한 20만 권의 책이 나갑니다. 판매됩니다. 예, 그러면 예. 저희 물류센터가 파주에 있는데 메인 물류센터가 파주에 있고 그다음에 부산, 대전에 이제 2차 물류센터가 있는데 그 물류센터에서 하루에 그 재고가 한 300만 권 있고 하루에 들어오는 책과 나가는 책의 양이 20만 원이 들어왔다 20만 원이 나가야 되는 이런 과정이라는 게 매장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게 한 4,000평 이상의 거대한 물류센터 내에서 그것만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되면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있냐 없냐라는 건 아무런 중요도가 없는 것이어서 오프라인 쪽에 웨이트가 자꾸 낮아지는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온라인 서점도 하죠. 인터넷 서점도 하셨고 또 뭐 이제 티켓팅 뭐 여행 이야기했는데 지금 뭐 어떻게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다 잘 되고 계시죠? 예, 잘 되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만만치 않은 이제 도전들이 다가오는데 특히 이제 도서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이북 이제 전자책의 이런 등장, 또 그게 뭐 미국에서는 뭐 킨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 이제 앞서서 그런 그렇죠. 시장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 독서 습관이라는 게 종이를 대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또 미국에서 이렇게 그 이북 리더들이 또 잘 팔리는 거 보면 그런 쪽으로 추세가 바뀌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서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환경이 변화인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는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이북 시장을 만들어 나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초에 이제 비스킷이라는 브랜드로 이제 전자책 사업을 시작했고요. 비스킷? 예. 저희 이제 전자책 서비스 브랜드가 비스킷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책 컨텐츠를 이제 이렇게 확보하고 한편으로는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확보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게 약 한 3만 종 정도의 3만 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책 시장을 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책을 읽는데 적합한 전용 단말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기존의 PC로는 책을 그렇죠. 읽기가 너무나 불편하고요. 이동성도 없고. 그래서 전자책 전용 단말기, 비스킷 단말기도 같이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전자책 시장이 이제 이북 책을 그런 어떤 전자책 단말기로 읽는 것과 종이책을 읽는 것은 저는 그건 그렇게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제 음악을 LP판으로 들었는데 턴테이블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가 이게 MP3 플레이어가 나오면서는 조그만한 MP3 플레이어로 듣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음악을 듣는데 아무런 퀄리티의 저하가 없이 없죠. 똑같이 음악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게 훨씬 더 편리한 거죠. 그리고 그 조그만한 단말기 플레이어 안에 훨씬 더 많은 곡들이 이제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새로 내가 곡을 하나 더 사서 집어넣기도 훨씬 더 편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게 음악을 왜 이렇게 진공관에서 LP, CD 이렇게 뭐 들어야 되냐 하는 논쟁이라는 건 금세 사실은 이렇게 이슈가 안 돼버리는 거죠. 전자책도 저는 그러하다고 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이 좀 다른 측면에서 보더라도 종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보통 책을 좀 읽는다는 사람이 이렇게 연간 없애버리는 나무가 30년 된 나무 한 몇 그루 정도, 한 10그루 정도를 없애버립니다. 그 책을 종이로 본다는 것이 꼭 그게 참 인간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게 아니라 거꾸로 책을 읽는 분들이 이제 30년 된 나무 한 10그루를 1년에 없앤다. 예, 없애버리는 책을 좀 읽는 사람들은 그건 참 환경 문제나 이렇게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다만 이제 책을 읽을 때는 그 책이 집중해서 읽을 때 눈이 필요하지 않고 내가 편하게 잘 읽을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걸 잘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죠. 전용 단말기도 예. 쉽게 들고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들고 다닐 수 있어야 되고 화장실에 가야 되고 뭐 밑줄도 좀 그을 수 있어야 되고 예. 그런 기능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거냐.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훨씬 더 많은 책이 들어간다든가 새 책을 리얼타임으로 다운받을 수 있다든가 또는 뭐 사전 기능 정도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가적으로 더 덧붙여지는 편리함들일 거라고 봅니다. 스티브 잡스가 전 세계 IT 휴대폰 시장을 흔들어 놓고 있는데 아이폰을 내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이패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북 리더의 기능도 하면서 다양한 기능 하는 거 갖고 이제 결국 공적으로 가다 보면 이제 TV 안에 이제 컴퓨터가 들어가는 스마트 TV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앞으로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그런 변화의 물결에서 또 인터파크도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고 거기에서 선두권을 계속 유지해 나가시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전자상거래 시장의 침투율, 즉 그 전체 유통시장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미 10%를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소비시장이 한 190조 정도 되는데 전자상거래 시장이 20조를 넘었으니까 10%를 넘은 거죠. 그 세계에서 제일 빨리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바일 커머스는 우리나라는 뭐 지금 아직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뭐 이제 아주 맹하 단계로 예. 그래서 이제 아이폰이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많이 보급되기 시작해서 또 이제 경쟁적인 단말 삼성에서도 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진다든가 아니면 이제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PC들이 많이 출시된다든가라는 것은 인터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그 매체들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이어서 창구는 많이 늘어나요. 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새로운 시장 확대에 이제 기회가 되고 있고 당연히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러한 모바일 단말기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지원할 거냐 인터파크 서비스로 오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이북 시장, 전자책 시장을 열어나가는 이 비스킷 사업을 전개하면서 전자책 시장을 열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 다양한 단말기들의 출연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반가운 일이고 이제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그런 단말기를 가지고 인터파크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전자책을 다운받아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매체로서 잘 이제 지원을 할 그 계획이고 끊임없이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96년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큰 사업을 일궈오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사실 뭐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 성공하셨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인터파크라는 기업의 문화 뭐 이런 거 할 때 내 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 기업의 가치로서 이거 정말 중요시 생각한다라고 딱 하나를 들어주신다면 그 관련돼서 그 앞으로의 그러면은 이제 청사진은 어떻게 그럴 것인지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딱 두 마디로 하자면요. 하나는 정말 이제 좋은 회사를 만들고 싶다. 라는 거고요. 좋은 회사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이제 그 매출도 많이 내고 그 재무적으로도 이제 뭐 이익도 많이 내고 고용도 많이 하고 이런 이제 측면도 중요하다고 중요하겠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제 좋은 회사라는 게 좀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돈 많은 기업이 대체로 요구도 먹는 양과 좋은 기업과 비례하잖아요. 큰 기업과. 그래서 좀 이렇게 욕 안 얻어먹는 좋은 어떤 그런 기업의 새로운 모델 같은 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에서 인터파크의 문화는 이제 벤처기업의 문화인데 벤처기업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이제 지금까지 횟수로 한 15년간 끊임없이 도전해왔던 그런 문화여서 상대적으로 도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가치를 많이 두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벤처기업의 장점이 그러니까 일을 해서 성과를 내고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같이 일한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같이 많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공유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벤처기업의 어떤 그 주요한 경쟁력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서 좋은 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예. 예, 지금까지 들으셨습니다만 인터파크는 벤처 정신이 말 그대로 숨쉬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시장을 과감히 진출을 했고 또 거기에서 이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오랜 시간 노력한 성과가 지금의 성공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인터파크가 앞으로도 활짝 열리게 될 모바일 시장에서 대표적인 기업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바쁜 시간 가운데 출연해 주신 이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